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 물리학자들이 법칙으로 정해서 모든 과학이나 공학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엔트로피 법칙에 대하여 이들이 왜 정확한 법칙이 아니며 얼마의 오류를 감내하며 사용하는 가설들에 불과할 뿐인지, 그리고 이 법칙들은 전 우주에 대해 결코 적용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물리적 우주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에너지가 연이어 펼쳐져 있는 공간을 우주라 한다, 우주를 이루는 에너지는 온도를 갖는 일시적인 열 현상이기에 바탕을 이루는 절대 영도를 만나면 온도를 잃고 사라지거나 서리어서 플랑크 크기인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의 최소 알갱이를 형성하여서 다음으로 다양한 이상과 수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밀도로 뭉쳐서 물질 세계를 이루게 된다. 인간이 구분해서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은하계, 은하, 혹성, 나무, 돌, 물고기, 개, 사람 등 개체들은 에너지 밀도 차이가 큰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임시로 나누어 부르는 것들이다. 물리적인 시간이라 하면 물리적 존재의 지속에 해당한다. 그래서 구분되는 물리적 공간이나 존재들이 내부 구조와 모양과 크기에서 다른 속도로 변하는 것은 물론 포함하고 있는 에너지가 이웃과의 교류나 발생, 소멸에 의해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특정의 공간이나 개체적 존재에 있어서의 시간이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말할 수가 없다. 다만 인간 사회에서는 공동의 삶을 위해서 표준 시간을 정해서 사용할 뿐이다. 물리적 존재와 변화들에는 바탕을 이루는 결코 변하지 않는 이치가 진리로서 들어있기에 인과 관계로서 과거의 추적이 가능하고, 변화 규칙에 대한 법칙인 물리법칙은 우주 내에서 보편성을 갖게 된다. 우주를 이루는 에너지는 발생하고 소멸하기에 우주가 비록 매우 크고 오래 존속하지만 크기에서 유한하며 수명에서 시작과 종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우주가 에너지로 이루어진 공간이라고 했을 때 에너지는 모든 물질을 포함하게 됩니다. 즉 모든 물질들은 에너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가 어떠한 구조와 밀도로 뭉쳐 어떠한 양태를 띠는가에 따라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이름을 붙여 부르며 다르게 활용을 합니다. 개인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생각하고 노동하고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에너지의 조합에 해당하며 앞으로 육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음식, 양식, 그리고 체온을 덮이고 방을 덮이고 목욕을 하고 요리를 하는 데 필요한 나무 땔감과 기름과 석탄 등 연료, 주위를 밝게 하고 힘을 내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거나 일을 하고 차를 운행하고 기계를 작동하고 통신을 하는 등 그에 필요한 전기,
이런 것 등 인간의 삶에 당장 필요한 것에서부터 시간을 두고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해두는 에너지 또는 앞으로 필요에 따라 변환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확보해두는 석유와 원자력의 에너지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사용할 양태에 있지는 않으나 자연이나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태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즉 에너지는 다양한 양태를 가지고 다양한 특질의 양상을 보이면서 다양하게 구분되어 다른 이름으로 불리면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삶에 활용하는 측면에서 에너지는 적절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 존재 양태의 예를 들어보면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마찰 에너지, 압력 에너지, 소리 에너지, 자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 매우 다양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다른 양태들은 에너지가 플랑크 크기로 최소 알갱이를 이루고 이들이 다양한 위상과 단계들을 거치면서 다양한 구조와 밀도를 이루는 그런 물질 세계에서 물질의 구조가 바뀌면서 작은 에너지 구성 단위들이 서로 교환되거나 교체되거나 또는 순수 에너지로 해체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다른 양상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빛 에너지는 에너지 장의 진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자기파의 일부 주파수 대역으로서 주위를 밝게 하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열 에너지는 원자들의 진동으로서 온도를 올려 따뜻하게 하거나 뜨겁게 덮이거나 무엇을 녹일 때 사용하지요.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의해 끌어당겨지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움직이는 물체가 움직이는 힘에 의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에너지이고요. 마찰 에너지는 물체 또는 물질이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압력 에너지는 열을 갖는 입자들이 벽에 부딪히며 힘으로 나타난 에너지에 해당되고요. 소리 에너지는 공기를 진동시켜서 음파를 만들어내며 전파해가는 에너지입니다. 자기 에너지는 자력에 의하여 자기장을 형성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에너지이고요. 화학 에너지는 화합물의 화학적 결합이나 원자 배열 등의 형태로 물질 내에 보존,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들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는 원자 핵의 결합력이나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인력에 해당하는 그러한 에너지이고요. 전기 에너지는 전하의 위치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일상에서 빛 에너지는 태양이나 전기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주위를 밝게 해줍니다. 그리고 열 에너지는 방이나 목욕탕을 덮이고 음식을 요리하고 무엇을 녹이는 데 사용하지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물질 또는 물체가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떨어지는 힘으로 발휘되면서 예로서는 물을 떨어뜨려서 터빈이나 물레 방아를 돌려 수력 발전을 하거나 물체를 떨어뜨려서 무엇을 깨뜨리거나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운동 에너지는 물체와 생물이 이동하거나 움직임으로써 힘을 발휘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찰 에너지는 부싯돌이나
성냥 또는 라이터로 마찰을 일으켜서 불을 일으키는, 그리고 손이나 얼굴을 서로 비벼 열을 일으켜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압력 에너지는 밀어내는 힘으로써 풍력, 조력, 화산이나 분수, 수류탄이 그 예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번개와 천둥은 강한 기압권끼리 부딪혀서 나타나는 빛과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에너지는 쇠붙이를 끌어당겨 붙들고 있거나 같은 극 또는 다른 극끼리의 밀고 당김의 회전력에 의해 발전을 하는데 활용이 되고요. 화학 에너지는 화학 반응을 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합니다. 식물의 광합성은 태양의 빛을 받아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탄소 화물을 합성해내죠. 이는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여서 저장되는 그런 과정에 해당됩니다. 탄소 화물을 연소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할 수 있는데, 이때 화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게 되고요. 화력발전소는 석탄 또는 원유 등 화학 연료들을 연소시켜서 열을 얻어서 이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요. 원자력 에너지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 분열이나 중수소, 리튬 따위의 핵 융합과 같은 원자핵 반응에 의해서 방출이 되고 원자력 발전과 핵폭탄 제조 등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에너지는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양태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열 에너지, 위치 에너지, 자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압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들을 변환시켜서 얻게 되고요. 얻은 전기 에너지는 전력선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배터리, 축전기, 변전소 등을 통해서 저장되면서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등 필요에 따라 다른 에너지 형태로 쉽게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양태만 바뀔 뿐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그렇게 요약될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인데요. 그런데 이 법칙은 암묵적으로 완전한 고립 시스템, isolated 시스템 또는 폐쇄 시스템, closed 시스템을 전제로 하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주 에너지 장 내에서 다른 양태들 사이의 변환에 있어서 에너지 양이 보존됨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주 전체의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주 장 내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양태들, 에너지 여러 양태들 사이에 변환되는 그런 과정상에서 에너지 양이 보존된다, 그런 걸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칙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는 우주 내 어느 곳에도 완전한 폐쇄 시스템 또는 고립 시스템을 만들 수 있거나 그런 시스템이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원참은 우주 내에서 완전한 고립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에 대해서 깊은 물속에서 외부와 연결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얼음으로 벽을 만들면서 고립된 무르 공간이나 완전한 진공을 만들려는 그러한 노력과 같다,
그러면서 불가능한 시도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얼음은 얼어있는 물의 양태이지요. 그리고 모든 물질이 에너지 뭉침으로서 계속해서 주위의 에너지와 교류하듯이 얼음은 내 외부 물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어떠한 기계를 외부와 완전히 차단한다면 기계가 작동될 때 나오는 열로 인해 기계가 멈추거나 심할 때는 폭발해 버릴 수도 있고요. 생명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킨다면 좁게 주어진 여유 공간으로 삶을 지탱하다가 질식으로 숨을 거두게 되겠죠. 물리학자들은 에너지 보존에 대한 법칙의 경우로서 둘을 들고 있는데, 먼저 하나는 물체가 운동을 할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에 에너지가 보존된다 하는 그러한 소위 역학 제1법칙입니다. 즉 어떤 물체가 낙하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다면 반대로 물체가 가속을 받으면서 운동 에너지가 같은 양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한 경우는 열과 열로서 일을 하는 경우인데요. 즉 어느 시스템에 열 에너지를 가하면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밖으로 일을 한다면 그때 시스템 내에 남는 에너지는 정확히 가해진 열 에너지에서 밖으로 일을 하는데 소모되었던 에너지를 뺀 그 차이가 된다 하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화학발전소와 같이 석탄으로 불을 지펴서 열 에너지를 얻고 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일을 하게 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의 경우인데요. 석탄에서 얻어진 열 에너지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손실이 없이 전환된다.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이와 같이 에너지 양태를 바꾸는 어떠한 변환이나 에너지의 전송과 저장에서 전혀 손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인류는 전기 에너지를 가장 용이하게 발생시키고 전송하고 저장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해오고 발전시켜 왔는데요. 즉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이러한 것들과 풍력, 조력, 태양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기를 일으켜서 전력망을 통해서 전송을 하고 변전소, 축전기, 배터리로 저장하면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양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러한 발전, 전송, 저장 과정에서는 항상 손실이 발생합니다. 100% 효율이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의 손실은 발전, 전송, 저장의 모든 시스템들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양태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에너지를 다루는 모든 과정에서 손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말해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의 변환에 있어서는 공기 저항에 의한 마찰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의 외부 손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열과 일 사이의 변환에 있어서는 외부로 유출되는 열 또는 기계에 있어서의 비효율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일어난 손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100% 효율 에너지 변환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양태 변환의 활용에 있어서 전혀 손실이 없는 변환이 가능하다면 연구 기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에너지 활용에 있어서 비효율 외에 가장 근본적인 손실은 인간은 이를 쉽게 감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은 에너지가 전혀 없는 바탕을 만나 열을 잃고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들은 결코 완전한 법칙이 될 수 없으면서 얼마의 오류들을 포함하는 그런 가설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장방정식도 에너지 양이 보존되는 상태에서 밀도와 중력 사이의 변화 관계를 해석하는 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우주 에너지 공간을 해석하는 상대성 원리도 에너지가 수시로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와 물질은 자체가 갖는 물리적 성질 이외에는 수동적입니다. 즉 에너지는 자체적으로 발생하지 못하고요. 변화와 운동에 있어서도 외부 조건에 크게 의존합니다. 에너지는 바탕의 절대 영도를 만나면 사라지거나 서림을 거쳐서 뭉쳐서 물질이 되어 오랫동안 존재하나 끝내 사라지게 되고, 그런 사라짐이 있기에 반드시 발생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임시적인 존재입니다. 에너지는 뭉쳐서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동안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물리적인 네 가지 기본 힘, 만유인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 그러한 힘에 의해서 변화와 운동이 일어날 뿐인데요. 그러나 생명체들은 물리적 성질이나 네 가지 힘의 작용을 넘어서 자체의 능동적인 활동은 물론 이치와 진리와 물리적 변화 또는 운동 원리를 깨달아서 능동적으로 물리세계를 실현하고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생명체들은 이치와 물리적 원리들을 깨달은 만큼 크게 물리적인 현실을 바꾸고 실현을 하면서 넓고 오래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물론 인간도 에너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만들어내거나 무제한으로 물리적 실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온참은 에너지의 발생 요인을 이치의 장으로 말하고 있고, 이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에 의해 임시적으로 에너지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너지를 그리고 물리세계를 신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온참은 인간이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 내부에서 에너지의 발생 소멸을 모르고 다만 뭉치고 흩어짐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양태의 변화만 느끼면서 이를 필요에 따라 적절한 양태를 이용하는 것을 물의 안팎으로 증감을 모르고 온도와 탁함의 그 변화만 느끼고 살아가는 깊은 바닷속 물고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우주 내의 깊은 에너지 공간에 사는 생명체들은 에너지를 뭉치고 흩어짐에 의한 물질 상태의 변화와 온도 변화만 느끼면서 에너지의 발생과 소멸에 의한 증감은 모르고 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엔트로피에 관한 소재로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엔트로피란 용어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그 개념 또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신가요? 혼란스럽지 않나요? 내가 처음 엔트로피에 관한 책이 나와서 읽었을 때 뭔가 큰 흥미를 느끼면서 그래서 주위 환경은 항상 더럽혀지고 모든 음식은 상하고 물질들은 변하고 기계는 녹슬며 낡거나 부서지고 생명들은 늙어서 죽게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머지않아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왜 자연 환경은 다시 깨끗해지는가? 자연과 물질과 에너지는 순환되지 않는가? 음식이 상하고 물질이 변한다는 것, 기계가 녹슬고 고장이 난다는 것, 생명이 늙고 죽게 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 위주로, 인간 목표나 욕심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됐었습니다. 나무의 퀴, 그 나무의 퀴는 엔트로피에 대하여 매우 흐릿하고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엔트로피 관련 내용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가 지금은 빠졌다는 말도 곁들이고 있는데요. 하여간 나무의 퀴는 엔트로피를 자연현상의 물질의 상태 또는 에너지 변화의 방향을 설명하는 열역학 2법칙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물체의 열적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의 하나의 수치이다. 무질서 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무질서 도라는 용어는 매우 모호하다. 따라서 균질화의 과정이나 평형으로 이동을 사용하여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으로 만든 컵이나 자동차가 부서지고 모아놓은 것들이 흩어지고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엔트로피의 증가는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자연이나 우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질서 도, 무질서 정도, 올 때 무질서 도라는 용어는 물론이고 균질화의 과정이니 평형으로 이동이니 하는 용어들도 매우 애매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러한 용어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관점, 인간의 목표의식 중심이 아닌가요? 참 진리를 하는데 인간 중심, 인간의 욕구나 목표 위주라면 얼마나 적절할까요? 매우 한계적이겠지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의 장방정식도 우주 공간에서 에너지 밀도가 변함에 따른 중력의 변함에 대해서만 다루지 에너지의 생성, 소멸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그 양이 같게 유지된다는 그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주 내의 공간이나 개체들에 있어서의 변화는 임의적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그들 사이에 주고받는 변화들로서 그들을 제외한 외부와의 관련이 없고 단순히 해당하는 그들 상호간에 교환되는 에너지 변화만을 다루면서 그와 같이 폐쇄된 고립 시스템을 다루면서 모든 원인과 결과를 해당 범위 내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인위적인 목적 또는 기능 시스템, 예로서 집, 차, 기계,
컵들은 인간의 목적 위주 관점에서 설정된 목표에 대하여 갈수록 무질서가 커지고 녹이 슬고 고장이 나고 기능이 저하되고 부서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위적인 기능체들은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 냄새나 잉크물이 퍼지는 것, 즉 평형이나 균질화로 나가는 것을 어찌 자연이나 우주 엔트로피 증가로 보아야 할까요? 만일 새로운 에너지 발생이 없이 있는 에너지가 바탕의 절대 영도에 오직 소멸만이 일어난다면 우주도 엔트로피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생이 없는 에너지가 존재하면서 소멸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소멸이 있기에 발생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스스로 발생할 수 없기에 외부에 의해서 발생해야 하고, 그러면서 존재하는 동안에도 불완전한 상태에서 외부에 의지해서 계속 변하며 수동적이고, 외부에 의지하면서 수동적이기에 2차적이고 조건적이고 유한하고 임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물질 또는 물리세계의 대원칙이고 이치라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발생이 있다면, 그리고 동시에 소멸도 있다면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주를 이루며 존재하는 에너지가 계속 밀도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 시스템은 결코 폐쇄된 고립 시스템이라 할 수 없겠지요. 그러므로 나는 우주는 2차적이면서 신에 대해서 열려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과 생명체들이 살면서 일으키는 어느 정도의 환경 오염과 파괴는 무르 순환과 계절, 기후 순환, 에너지 순환에 의해서 청소가 되고 치유되고 복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우 큰 문제는 과다한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연적 치유를 넘어서는 큰 환경 오염과 파괴와 기후변화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우주에 적용될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모든 것이 계속하여 낡고 있다는 엔트로피 개념은 우주 전체에 대해서 결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개념에 해당합니다. 인간의 삶에 의하여 일어나는 자연 환경 오염과 파괴는 자연 자체에 의한 복원과 더불어 보다 상세히는 에너지의 사라짐과 새로운 발생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를 이루는 에너지는 발생과 소멸이 있기에 물질을 이루면서 오랫동안 유지되긴 하지만 항상 같은 에너지, 같은 우주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에너지 보존이나 엔트로피를 우주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고, 동시에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에너지 보존을 전제로 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장방정식으로부터 전개되는 빅뱅 이론, 즉 우주는 전체 에너지가 특정의 양으로 오직 한 번 만들어지고 어느 시점인가 빅뱅을 일으켜서 지금은 오직
확장만 해가고 있다는 그런 빅뱅 이론을 완전한 이론이야 될 수 없다. 즉 불완전 이론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별도 주제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현재 지구 과학자들이 정립해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보존이나 엔트로피에 관한 법칙들은 우주에 대해서 적용될 수 없다. 에너지는 매우 수동적인 존재로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소멸되며 존재하는 동안에도 외부 영향을 크게 받으며 뭉치고 흩어지면서 양태가 변한다. 즉 에너지는 자체적으로 발생하거나 영구히 존재해갈 수 없다. 따라서 우주를 이루는 에너지 양은 수시로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이며 우주도 언젠가는 소멸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에너지 보존은 얼마 손실과 오류를 감내하면서 사용하고 최대한 효율을 높이려 노력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설에 해당한다. 인간은 어떠한 완전히 고립된 공간 또는 폐쇄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다. 모든 인위적인 기계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킬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와 에너지를 교환함에 의하여 목적하는 시스템 구조가 무너지고 낡게 되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못쓰게 된다. 이처럼 엔트로피 개념은 인위적인 목적의 일이나 기계에 비교적 잘 적용되나 우주 존재와 운행에 맞지 않아서 우주에 대해서는 결코 적용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에너지 보존과 엔트로피 법칙 등 불가피하게 일어난 얼마의 에너지 손실을 감내하며 사용하는 가설들에 불과하고 우주에 대해서는 결코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보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에너지 보존과 엔트로피에 관한 법칙들은 에너지의 발생 소멸을 고려하지 않고 양태 변화만을 다루는 일정의 오류를 감내하며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가설들로서 우주에 대해 결코 적용될 수 없다. 우주 아웃사이더 온참은 에너지의 발생과 소멸이 있는 우주를 보고 있으면서 따라서 무척 크고 오래 존속되지만 우주에 대해서 탄생과 종말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한 결론이 됩니다. 어떤가요? 이해가 되신가요? 의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활발하게 토론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수가 늘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는 이 채널을 키우고 댓글 토론은 이 채널을 더욱 빛이 나게 합니다.